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상수학 단원별 개념 정리에서 집합 함수단원, 위상단원, 거리, 분리공유단원, 컴팩트 공간, 연결공간 단원, 적공간, 상공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함수 단원에서는 집합 함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합 개념에서는 집합 F의 원소가 집합을 가질 거예요. 즉 원소가 집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합을 패밀리 오브 셋, 집합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합족에 대한 합집합과 공통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족에 대한 합집합입니다. 자, 합집합이라는 것은 원소들의 합집합인 거잖아요. 모든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소들의 합집합이기 때문에 원소가 집합인 거죠. 그러면 어떤 하나의 집합의 원소이기만 하면 집합족의 합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집합족의 공통집합입니다. 집합족의 공통집합이라는 것은 집합족의 원소인 모든 집합의 원소여야 되겠습니다. 즉, 그 말은 집합족의 모든 원소인 집합의 공통원소가 되어야 되겠죠. 집합족에 대한 합집합, 집합족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노테이션과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족의 원소인 집합에 대한 합집합과 공통집합입니다. 이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집합에 대한 합집합, 우리 익숙한 표현. 집합에 대한 교집합. 자, 그런데 캐피털 F라는 집합이 집합을 원소로 갖습니다. 집합적인 거죠. 이러한 집합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 자, 어떻게 표기할 거냐면은 합집합, 교집합. 익숙하죠? 자, 이러한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족에 대해서도 중등교육과정에서 익숙한 분배법칙 성립하겠습니다. 집합에서의 증명은 집합의 상등이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증명 방법이 왼쪽 집합에서 집합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 나가서 오른쪽 집합을 유도하든지, 역으로 오른쪽 집합에서 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을 해 나가서 왼쪽 집합임을 보이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조금 수학적으로 하자면은 방금 집합족에 대한 합집합과 집합족에 대한 교집합에 대한 데피니션을 봤듯이 왼쪽 집합의 임의 원소가 오른쪽 집합의 원소임을 보이는 겁니다. 혹은 오른쪽 집합의 원소가 왼쪽 집합의 원소임을 보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증명 방법이었습니다. 증명 방법은 유사하므로 한 가지만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증명해 보는 거겠죠.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께 될 겁니다. 자, 분배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합집합에 대한 데피니션. 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B의 원소이기도 하고 합집합의 원소이기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합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AI들의 집합들 중에서 하나의 집합의 원소이기만 해도 되죠.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B는 X의 원소예요. 그 X가 이 합집합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AI라는 집합의 원소이라는 것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X가 B의 원소이기도 하고 AI0라는 집합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B의 원소이면서 AI0의 원소여야 돼요. 자, 그 말은 X라는 원소는 B와 AI0의 교집합의 원소란 말이죠. 어떤 I0에 대해서. 자, 그런데 어떤 I0에? 그러면 합집합을 하면은 이 X는 교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왼쪽 집합의 성질, 데피니션 등을 이용해서 오른쪽 집합을 유도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분배 법칙을 증명을 해보셔야지만 여러분께 되겠습니다. 드모로간의 법칙. 이 또한 중등교육과정에 익숙한 내용이죠. 증명은 비슷하므로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분배법칙 증명과 달리 이번에는 왼쪽 집합의 임의의 원소가 오른쪽 집합임을 보이고 역으로 오른쪽 집합의 임의의 원소가 왼쪽 집합의 원소임을 보임으로써 두 집합이 상등이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컴플리먼트의 원소라고 해놨기 때문에 원소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합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것은 AI라는 모든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풀어쓸 수 있습니다. AI 모든 집합의 인덱스인 AI 모든 집합의 원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AI의 원소가 아니니까 컴플리먼트의 원소죠. 즉 다음과 같이 인터섹션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X는 이 집합의 원소예요. 자, 그런데 이 집합의 원소라는 말은 이 집합이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죠. 자, 이번에는 역으로 오른쪽 집합의 임의 원소, 그걸 Y라고 뒀습니다. 이 Y가 왼쪽 집합의 원소임을 보이면 되겠죠. AI 컴플리먼트의 인터섹션의 원소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모든 인덱스 i에 대한 AI 컴플리먼트의 원소란 말이죠. 자, 이건 또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AI 컴플리먼트의 원소예요.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AI의 원소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다시 이거는 또다시 컴플리먼트. 즉 왼쪽 집합, 오른쪽 집합의 임의 원소가 왼쪽 집합의 임의 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위의 결과하고 합치면 결과적으로 두 집합은 상등일 수밖에 없죠. 드모로간의 법칙이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반드시 증명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과 드모르강의 법칙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조교에 대해서도 성립함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젠플은 기출문제입니다. 2010학년도 15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정수 집합에서 집합 AN과 BN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놨습니다. AN은 정수 N 이하의 원소들의 집합, BN은 마이너스 N 이상의 정수들의 집합.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기억은 AN과 BN의 인터섹션에 대한 인터섹션입니다. 수직선 위의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AN은 N 이하, 정수 N 이하의 집합들. 이게 AN이죠. BN은 음의 정수, 마이너스 N 이상. 그런데 인터섹션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죠. 그런데 N이 정수니까 1, 그 다음 2. 그럼 요 폭이 자꾸 어떻게 되나 넓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터섹션이에요. 그럼 바로 주어집니까? 자, 두 번째 니은은 AN 컴플리먼트와 BN 컴플리먼트의 합집합에 대한 인터섹션입니다. 먼저 이걸 계산한 다음에 정수집합과 인터섹션이죠. 자, 그러면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AN과 인터섹션, BN과 인터섹션. 방금 구했었죠? 이거에 대한 컴플리먼트입니다. 드모르강의 법칙. 이 컴플리먼트에 대한 인터섹션이에요. 그러면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0, 1. 그에 대한 컴플리먼트입니다. 그 다음 n이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가 되겠나요? 그러면 정수 집합과의 인터섹션이니까 공집합이 되네요. 니은도 참이 됩니까? 자, 디귿은 디퍼런스 차집합입니다. 그러면 AN 빼기 BN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AN에서 AN과 BN의 교집합을 빼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빼는 거죠. AN에서 마이너스 N과 N. N이 1일 때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 0, 1을 빼버리니까 AN에서 AN은 N 이하의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그럼 남는 거는 마이너스 1 미만인 정수들의 집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디귿 거짓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n이 1일 때부터 기납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AN과 BN에 대한 인터섹션. AN은 N 이하의 정수들의 집합, BN은 마이너스 N 이상의 정수들의 집합. 이 집합에 대한 인터섹션이니까 기납적으로 하시면은 명확해지실 거예요. 자, 니은은 드모르강의 법칙을 이용한다는 거. 그럼 기억을 한 번 더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정수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집합과 정수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딕슨 디퍼런스입니다. 차집합. 그럼 등호 부분이 빠져야 되겠죠. 따라서 참인 것은 기억, 니은이 되겠습니다. 집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로는 관계입니다. relation. 관계라는 것은 집합 A에서의 관계라는 것은 집합 A의 곱집합. 그러면 곱집합의 원소들은 순서쌍이죠. 이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캐피털 R로 나타내서. 그리고 노테이션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관계라는 것은 곱집합의 원소이니까 순서쌍을 원소로 갖잖아요. 자, 그 순서쌍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a와 b는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 곱집합, 즉 순서쌍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가 동치 관계라는 것을 정의를 할 텐데, 동치 관계라는 것은 관계를 동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 동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공리는 reflexive, 반사적, 즉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칭적, symmetric, A와 B가 관계되어 있으면 B하고 A도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이적, transitive, A와 B가 관계되어 있고 B하고 C가 관계되어 있으면 A하고 C 또한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관계를 equivalence relation, 동치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로 집합에서의 inclusion, 이 포함 관계는 그러면 동치관계이냐? 동치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해야 되죠. reflexive, symmetric, transitive. 리플렉시는 명백하죠. 리플렉시브는 반사적인 것은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잖아요. 트랜지티브도 명백하죠.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시메트릭, A가 B의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죠. 즉 시메트릭, 대칭적인 관계는 만족하지 않으므로 집합에서의 인클루전, 포함 관계는 동치관계가 되지 않겠습니다. 집합 A에 동치관계 R이 주어져 있으면은 이 동치관계에 의한 집합 A의 원소인 A와 관계되어 있는 원소들의 집합, 이 집합을 equivalence class, 동치류라고 하겠습니다. 동치류는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나겠습니다. 이러한 동치류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집합 A의 동치관계 R에 의한 상집합, quotient set,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집합 A에 동치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동치관계에 의한 동치류에 대한 합집합은 집합 A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집합 A에 의한 동치류와 집합 B에 의한 동치류가 같아요. 그러면 A하고 B도 관계되어 있어야 되겠죠. 끝으로 집합 A에 의한 동치류와 집합 B에 의한 동치류가 달라요. 그럼 A하고 B가 관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어떠한 원소들도. 그 말은 동치류는 서로서란 말이겠죠. 이 세 가지 리마크 결과는 뭘 의미하느냐? 집합 A에 동치관계가 주어져 있으면 동치류들로 집합 A를
분할할 수 있다는 의미죠. 자, 이거젠플의 기출문제입니다. 2009학년도 37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인데 집합 X와 집합 X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캐피털 R이라는 집합이 순서성으로 주어져 있네요. 원소를 순서성으로 왔습니다. 자, 그 말은 이 R은 집합 X에서 주어진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집합 A가 X의 부분집합이니까 집합 A에서의 관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에 대해서는 246에 대해서는 이 246과 순서쌍입니다. 그러면 2에 대해서는 2,2, 2,4, 2,6. 4에 대해서는 4,2, 4,4, 4,6. 6에 대해서는 6,2, 6,4, 6,6.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에 대한 동치류들은 어떻습니까? 2에 대한 동치류 246, 4에 대한 동치류 246, 6에 대한 동치류 246. 동치류 하나밖에 없죠. 집합 A에 대해서는. A의 원소가 아닌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순서쌍입니다. 그러면 2, 4, 6을 제외한 원소들에 대해서는 1에 대한 동치류는 1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죠. 3도 마찬가지, 5도 마찬가지, 7도 마찬가지, 8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집합 X의 동치관계 R이 주어져 있을 때 이 R에 의한 동치류, 이 동치류들의 모임을 상집합이라고 한다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바로 상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에 대해서는 동치류가 하나밖에 없죠. 2에 대한 동치류, 4에 대한 동치류, 6에 대한 동치류가 다 같잖아요. A 원소가 아닌 동치류에 대해서는 1에 대한 동치류 1 하나밖에 없죠. 3에 대한 동치류 3 하나밖에 없습니다. 4에 대한 4는 아니죠. A의 원소니까. 5에 대한 동치류 5 하나밖에 없습니다. 7에 대한 동치류 7 하나. 8에 대한 동치류 8 하나. 자, 그러면 상집합의 원소는 동치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겠네. 자, 이번 개념은 함수입니다. 도메인 X, 코도메인 Y로의 함수에 대해서 도메인의 부분집합으로 함수를 정의한 것을 함수 F의 도메인 A로의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restriction. 노테이션은 그럼 restriction이 있으면 함수 F의 도메인을 확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함수에 대한 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에 대한 수학적 표현은 자, 이런 수학적 표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것을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할 때 이런 표현 방법들을 사용할 겁니다. 증명할 때 사용되겠죠. 그리고 코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프리 이미지. 그럼 이 프리 이미지, 인버스 이미지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 표현이 돼야지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F 인버스 B에 대한 수학적 표현. 결과적으로 F 인버스 B는
함수 f의 도메인의 원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메인의 원소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해야 되겠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메인의 원소에 대한 이미지, 이걸 y라고 두면 되겠죠. 함수와 관련된 정리인데, 이 정리 결과는 유상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 f의 도메인의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첫 번째, 유니온에 대한 이미지는 각 이미지에 대한 유니온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자, 그래서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했는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기억하는 방법은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인터섹션에 대해서는 인클루전, 인터섹션, 인클루전. 그럼 이것만 기억한다면은 디퍼런스. 자, 디퍼런스는 이렇게 인터섹션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다고 딱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도메인의 부분집합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지 또한 1번과 2번은 다음과 같이 또 일반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분배법칙과 드모르강의 법칙 증명하듯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왼쪽 집합으로부터 집합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오른쪽 집합을 유도를 하거나 혹은 오른쪽 집합에서 집합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왼쪽 집합을 유도한다든지, 어찌 보면 직관적인 방법에 해당되죠. 자, 이게 안 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왼쪽 집합의 임의 원소가 오른쪽 집합의 원소임을 표현하고 오른쪽 집합의 임의 원소가 왼쪽 집합의 원소임을 나타내면은 집합에 대한 상등, 포함 관계까지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2번과 3번에 대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이그젬플과 즉 반례를 살펴보겠죠. 자, 그런데 이 함수가 1대1 위로의 함수이면은 2번, 3번 또한 등호가 성립하겠습니다. 자, 인터섹션, 인클루전. 자, 반례는 뭐로 두느냐? 프로젝션 맵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합 A에 대한 이그젬플, 정사각형이죠. 집합 B에 대한 이그젬플 또한 정사각형입니다. 평면에서 X축으로의 프로젝션, 사형함수. 그림으로 떠올리시면 더 명확하실 거예요. 집합 A가 구간 1, 2, 구간 1, 2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1, 2, 1, 2.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이 집합 A입니다. 집합 B는 도메인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는 1, 2, 자, Y축에 대해서는 3, 4입니다. 자, 그런데 맵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프로젝션이에요. X축으로. 따라서 A교집합 B. 공집합이죠. 그럼 이미지는? 자, 그런데 A에 대한 이미지, B에 대한 이미지. 이 부분이죠. 등호 성립하지 않죠.
자, 이번에는 A에서 B를 빼면은 B를 뺄 게 없죠. A입니다. 자, 그런데 A에 대한 이미지, B에 대한 이미지 빼면 공집합이 되죠.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대1 위로 함수에 대해서는 등호까지 성립한다는 거. 증명은 분배법칙, 드모르강의 법칙에서처럼 다 하지 않고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반드시 해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정리, 오른쪽 집합에 임의 원소를 y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이 y는 f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fb의 이미지는 되면 안 됩니다. 즉, 이 말은 프리이미지인 a의 원소에 대한 y가 이미지가 되는 거죠. b의 원소에 대한 이미지는 되면 안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a의 원소에 대한 이미지, b의 어떠한 원소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y는 따라서 왼쪽 집합의 원소가 되죠. 등호 성립하는 것은 이그젠플로 이미 살펴봤고, 1번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는 이미지에 대한 임의 원소를 y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이 합집합의 원소인 프리이미지가 대응이 되는 거죠. 이 y를 이미지로 갖기 위해서. 수학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수학적 표현이 돼야지 엄밀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집합에서는. 그러면 이 의미는 집합 AI의 어떠한 인덱스 하나에만 원소가 되면은 합집합의 원소가 되잖아요. 어떠한 인덱스 하나의 원소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런데 fx는 y라는 이 결과로부터 y는, 근데 이 y는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됩니까? 이제 역으로 보여야 되겠죠. 자, 오른쪽 집합에 임의 원소를 y라고 둬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덱스 하나에 y가 속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까? 어떤 인덱스 하나에.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 x에 대한 이미지가 y란 말이죠. 이 표현이. 그러면 결론 지을 수 있죠. x가 어떤 인덱스 하나의 원소이기만 하면은 합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에 의해서 따라서 y는, 이 말은
이 집합의 원소에 대한 이미지 y가 되는 거죠. 이 집합의 원소라는 것은 어떤 인덱스 하나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y는 이 집합의 임의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은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위의 결과하고 합치면은 집합이 상등이 되겠습니까? 이 집합에 대한 함수의 결과는 유상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지금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직접 증명해 보는 겁니다. 이 정리 또한 앞의 정리만큼이나 수학 전반에 관해서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함수 그림을 이용하면 기억하기가 편리해요.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입니다. Y로의 함수. 그럼 도메인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드시 이미지가 존재해야지 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함수의 데피니션. 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도메인의 부분 집합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작게 그리죠. 이 이미지에 대한 프레이미지. 그러면 1번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이 직관적으로 그려놓은 이 전통적인 함수 그림을 아이디어로 해서 증명을 할 겁니다. 왼쪽 집합의 임의 원소. 그러면 FA 이미지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프레이미지. 두 번째 정리는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함수 그림. 자, 이번에는 코도메인의 부분 집합입니다. 코도메인의 부분 집합에 대한 프레이미지. 이 프레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두 번째 정리 또한 이 전통적인 함수 그림을 아이디어로 해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의 부분 집합의 임의 원소 X에 대한 이미지. 이걸 Y로 보는 거죠. X는 A 원소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으로 증명이 완료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지 Y에 대한 프레이미지. X가 이 이미지에 대한 프레이미지에 대한 원소가 돼야지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집합입니다. 인버스 Y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안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집합입니다. 집합에 대한 프레이미지.
그런데 이 이미지의 집합은 왜냐하면 Y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A의 원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결과가 나옵니까? 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도메인의 부분집합으로 간다. 함수 그림 다시 그릴까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도메인의 모든 원소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프리이미지. 도메인의 부분집합으로 간다는 거. 자, 두 번째 정리는 코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의 임의 원소를 Y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이 Y를 이미지로 갖는 프리이미지의 원소가 존재해야 되겠죠? 그러면 Y 꼴 fx. 이 두 문장으로 또 완료가 되죠, 증명이.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전개에 나올 수가 있잖아. 따라서 코도메인의 부분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이미지가. 그런데 X는 그 X에 대한 이미지의 원소인 Y는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자, 전통적인 함수 그림을 이용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코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 왜 이렇게 더 크게 그리느냐 하면은 도메인의 부분집합을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도메인의 모든 원소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코도메인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역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함수는 디파인 되기 때문에. 자, 이 프리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래야지 함수가 되는 거죠. 이 함수 개념에서 지금 두 가지 정리를 소개했는데 이 두 가지 정리는 유상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유용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 내용에서부터는 집합론의 개념들인데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와 집합 B를 동치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와 B 사이에 1대1 대응이 존재할 때, 그럴 때 동치라고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왜 사용하냐면은 유한집합일 때는 원소를 헤아린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무한집합일 때는 원소를 헤아린다는 의미가 없죠. 그 원소를 헤아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한집합에서 이런 동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집합 A와 집합 B가 유한집합일 때는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한집합에서 사용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집합 A와 집합 B가 같은 기수, 영어식 표현은 카디넬리티입니다. 농도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카디넬리티. 즉 집합 A와 B가 1대1대 0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집합 A를 자연수 집합, 집합 B를 정수 집합이라고 보세요. 그럼 둘 다 무한집합이잖아요. 근데 둘 다 무한집합인데 1대1 대응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 사이. 즉 그러면 같은 기술을 갖는 거예요. 카디넬리티가 같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집합론 내용이라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집합 X를 denumerable set, 다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이 자연수 집합과 양의 정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룰 때, 즉 동치일 때.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루는 denumerable set, 가부분 집합에 대한 카디넬리티 농도를 알파 제로라고 표현합니다. 농도가 알파 제로인 집합은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넘버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잖아요. 넘버링을 한다는 의미는. 가산집합이라는 것은, 카운터블 셋이라는 것은 유한집합이면 명백히 가산이잖아요.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근데 무한집합인 것은 어떻게 헤아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집합이거나 가부분 집합을 가산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리마크할 내용은, 그러면 임의의 무한집합은 반드시 가부분 부분집합을 포함한다는 것.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루는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겠습니다.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에서는 명백한데, 자, 유리수 집합, 실수 집합. 여기서부터는 조금 당혹스럽죠. 유리수 집합까지는 가부분 집합이 됩니다.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수 집합들은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즉 가산 집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자연수 집합, 정수 집합, 유리수 집합까지는 카디넬리티가 알파 제로가 되겠습니다. 실수 집합부터는 카디넬리티가 RF.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 알파 제로와 알파 사이에 수가 존재하느냐. 그게 이제 컨티넘 하이포티시스, 연속체 가설이 되겠습니다. 가산집합,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루거나 유한집합은 언제나 헤아릴 수 있다. 즉 가산집합의 모든 부분집합 또한 가산이라는 겁니다. 집합 쪽이 가부분 집합의 서로소인 가부분 집합 쪽이면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 집합 쪽의 합집합 또한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루겠다. 유상수학에서는 이 정도의 집합론 내용만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집합 쪽이 가산집합 쪽이면 가산집합 쪽에 대한 합집합 또한 가산이라는 거. 자, 예제가 기출문제입니다. 2011학년도 31번 문항으로 출제된
함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리로 소개한 내용이에요. 합답형 기억, 도메인의 임의의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는 기억 참이죠. 자, 증명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가 B의 원소임을 보였죠. 자, 니은 도메인의 부분집합 A와 코도메인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FA와 B에 대한 인터섹션에 대한 프리이미지입니다. 역함수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 함수 자체가 1대1 대응인 것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둥어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클루전이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둥어가 성립한다고 돼 있어요. 얘는 거짓이 되겠죠. 합답형에서는 항상 디귿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도메인의 부분집합 A와 코도메인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자, A와 F 인버스 B에 대한 인터섹션입니다. 그거에 대한 이미지예요. 자, 인터섹션, 인클루전. 그러면 첫 번째에서 동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인터섹션, 인클루전. 이미지에 대한 프리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B의 부분집합이 되죠. 그런데 이 둥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잖아요. 방금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집합의 임의의 원소가 왼쪽 집합의 원소임을 보여야 되겠죠. 그럼 오른쪽 집합의 임의의 원소. 그러면 이 Y는 B의 원소이기도 하고 FA라는 이미지의 원소이기도 합니다. FA의 이미지의 원소가 되려면 A의 원소가 존재해야 되겠죠. 프리이미지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원소 X라고 두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fx는 y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x가 a의 원소잖아요. 그런데 인터섹션으로 되니까 이 x는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은 a의 원소이기도 하고 b에 대한 프리이미지의 원소도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집합은 x를 원소로 갖습니다. 따라서 y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죠. 따라서 이 방향도 증명이 됩니까?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세히 볼까요? 자, 기억입니다. 자, 그래서 프리이미지에 대한 수학적 표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돼야지 전개가 되는 겁니다. 코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 그럼 이 프리이미지의 원소가 존재하려면은 B의 원소를 상으로 가져야 되겠죠. 자, 이거를 Y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 그러면 X를 프리이미지로 갖는 B의 원소인 상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걸 제가 Y라고 둬놨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가 나옵니까? 기억 참이 되죠.
자, 니은은 함수의 결과로부터 바로 나오죠. 1대1 대응입니다. 그러면 등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런데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간다는 거.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마찬가지로 함수에 대한 결과 intersection, inclusion 그리고 프리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이제 볼 거는 이 집합의 임의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되느냐. 그러면 A의 원소에 대한 Y가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A의 원소는 B의 프리이미지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fx = y가 됩니다. 이 두 문장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수학적 표현으로. 자, 그런데 이 x가 이 집합의 원소입니다. 그런데 이 y는 이 집합의 원소였어요. 따라서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근데 위에서 이걸 또 보여놨어요. 따라서 위의 결과와 합치면은 등호가 성립하죠. 지금까지 집합 함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집합 함수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집합 A에서의 관계란 집합 A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관계의 원소들은 순서상으로 주어질 텐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A relation B로 표현한다. 자, 그런데 A relation B가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관계되어 있다. 리플렉시브. A가 B와 관계되어 있으면 B가 R과 A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시메트릭. A가 B와 관계되어 있고 B가 C와 관계되어 있으면 A가 C하고도 관계되어 있다는 트랜지티브, 리플렉시브, 시메트릭, 트랜지티브 이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관계 R을 이퀴벌런스 릴레이션.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에 의한 A와 관계되어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A에 대한 동치류 이퀴벌런스 클래스. 이 이퀴벌런스 클래스에 대한 집합을 동치관계 A에 의한 동치관계 R에 의한 집합 A의 상집합 코어션트 셋이라고 하겠습니다. 함수에서 리뷰할 개념은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도메인의 부분집합 A, B에 대한 유니언, 이거 일반화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일반화라는 소리는 자,
자, 그런데 인터섹션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기억한다? 인터섹션, 인클루전.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더라. 인터섹션, 인클루전,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디퍼런스에 대해서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거와 더불어서 리뷰해야 될 개념이 전통적인 함수 그림으로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한 도메인의 부분 집합에 대한 이미지, 이 이미지에 대한 프리 이미지는 A를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미지에 대한 프리 이미지는 코도메인의 부분 집합 B에 대한 프리 이미지, 이 프리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프리 이미지에 대한 이미지는 B의 부분 집합이 되겠다. 지금까지 집합 함수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상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